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스탁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3월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날씨가 너무 좋죠? 여기저기 벚꽃도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나들이 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나들이도 좋지만, 주말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주중에 비해서 좀 더 있으니까 주식 공부를 좀 더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제가 주중에 올려드린 영상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영상들에서 조건 검색식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검색식을 만들어서 오늘 종목들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가 4종목 나왔습니다.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DB하이텍, 일우, 우선주가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 거의 점상입니다. 그리고 RF세미, 그리고 AB프로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전부 다 약합니다. 오늘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AB프로바이오는 거래대금이 172억 들어왔습니다. 이 상한가 거래대금 치고는 조금 민망하죠. 그리고 RF세미, 네, 이 종목은 376억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차트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조금 약한 것이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일우, 네, 이 종목은 관리 종목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20억 들어왔는데요. DB하이텍, 일우 같은 경우는 네, 분봉 차트를 보시면 네,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너무 약해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상한가 종목들 중에는 주도주가 없고요. 제일 좋았던 종목은 이제 G2파워가 가장 좋았습니다. G2파워 일봉 차트를 보시면 네, 거래대금 좋죠? 5,521억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좋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G2파워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이글이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매매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두고 있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오면 매매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주는 일단 G2파워가 있고 그리고 신도기현도 오늘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085억 들어왔죠. 좋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고가가 24.63%, 그리고 종가 19.47%, 좋은 장대 양봉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갭이 좀 높긴 했지만 DB하이텍, 네, 이 종목 거래대금 보세요. 7,640억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분봉 차트를 보시면 네, 시가갭을 높게 띄웠는데 이 시가가 여기입니다. 이 시가를 깨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장 중반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에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상한가 마감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25.53%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18.33%. 좋은 장대 양봉은 아니고 시가갭이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긴 한 종목이죠.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시가갭이 좀 높았던 종목,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신에 수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 중에 네, 일진파워도 좋았습니다. 일진파워 거래대금 좋죠. 1246억 들어왔습니다. 고가가 22.98%, 그리고 종가는 14.31%, 종가에 조금 내렸죠. 분봉 차트를 보시면 네,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고 눌림 구간에 들어가서 반등 시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았던 종목,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종목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포스코홀딩스, 네, 이 종목이 오늘 가장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매우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가 넘게 들어왔죠.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 들어왔습니다. 1조 4천억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이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홀딩스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홀딩스 종목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장 초반에 우선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홀딩스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약한 상태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딩스 종목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예외입니다. 거래대금이 이 정도 들어오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주중에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도주라고 하면은 저항선을 뚫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사용하는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피봇 2차 저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20의 2, 그리고 30의 2, 그리고 40의 2. 이 세 개의 저항선, 상한선이죠. 세 개의 상한선을 저항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피봇 2차 저항을 뚫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3개를 다 뚫었다 라고 하면 그 종목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습니다. 이 볼벤 3개의 상한선을 한꺼번에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볼벤 3개의 상한선이 몰려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한꺼번에 당일날 한꺼번에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몰려 있으니까 한꺼번에 뚫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볼벤 상한선 3개가 몰려 있다. 이격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도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다른 얘기로 고점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을 설정을 해놓고 저항선을 뚫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일목균형표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그 중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그 이격이 벌어지면은 고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벌어지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격, 간격이죠. 이격이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종목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차트를 보고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로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요.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0의 2 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중심선, 하한선 지우고 상한선 이렇게 하고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볼린저 밴드 20의 2 상한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한선들을 수식으로 저장해서 제가 놓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장한 수식으로 볼벤 상한선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30 볼벤 30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볼벤 40 상한선.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오늘 볼린저 밴드 20, 30, 40 네, 이 세 개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한꺼번에 뚫은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볼밴드 상한선 3개가 몰려 있죠. 잘 보이시죠?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수식은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고정 댓글을 좀 나중에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고정 댓글 안 달아주냐? 왜 수식을 왜 안 달아주냐? 뭐 이렇게 조금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달아드립니다. 달아드린다고 하면은 다 달아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볼밴드 상한선 설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네, 새로 만들기 그리고 수식에다가 요거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수식은 고정 댓글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조건으로 들어가셔서 피리어드하고 D1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지표 조건 설정도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볼밴 이렇게 피리어드 D1 해서 40에 2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수식 관리자 그리고 새로 만들기 수식 넣으시고 지표 조건에다가 피리어드 해서 뭐 20에 2 그러면 20을 넣으시면 되고 30에 2 그러면은 30을 넣으시면 됩니다. 40에 2 그러면 40을 넣으시면 됩니다. D1 잘못했네요. D1 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식 검증 하시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표명에다가 볼밴 40 상한선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작업 저장을 눌러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는 볼밴 3개의 상한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볼밴 3개의 상한선이 밀집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차트를 보면 G2파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볼밴 3개의 상한선이 어떻게 됐어요? 몰려 있죠. 그래서 이 볼밴 3개의 상한선을 뚫었습니다. 강하게 뚫었죠. 신도기현 이 종목도 볼밴 3개의 상한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일진파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밴 3개의 상한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볼밴 3개의 상한선이 몰려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BI텍 같은 경우는 볼밴을 뚫지 않았어요. 오늘 약간 고점이죠. 왜냐면은 볼밴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볼밴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때요? 좀 고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런데 제가 아까 고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격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간격이 멀지 않으면 그 종목은 고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DBI텍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을 차트에 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을 수식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장한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 기준선입니다. 좀 헷갈리니까 볼밴 선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밴 선을 지우고 나니까 어때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 수식은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들 보시면 나옵니다. 설정법도 나오고 그 수식도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혹시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영상들 찾으셔서 보시면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어쨌든
DBI텍 같은 경우는 오늘 볼벤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볼벤을 뚫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다. 이게 이격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여기에 제가 저항선을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봇 2차 저항, 그리고 볼린저 밴드 3개의 상한선, 이 4개를 저항선으로 설정해 놓고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봇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봇으로 들어가시면 2차 저항이 있습니다. 2차 저항 상향 돌파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3개의 상한선, 그 상한선 돌파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로 가셔서 가격 기준선 돌파가 있습니다. 20A 그리고 30A 또 40A도 있죠. 네, 이렇게 3개의 상한선, 네, 요거를 괄호로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상한선을 돌파하는 조건을 넣습니다. 오늘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25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DBI텍 같은 경우는 오늘 볼벤을 뚫진 않았지만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좁죠. 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로 가서 기준선 근접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일봉전 기준으로 할게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3% 이내 근접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end를 5어로 바꾼 다음에 B부터 E까지 괄호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이 3개의 상한선을 뚫거나 아니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좁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은 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다시 종목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8개 종목으로 확 늘었죠. 여기에 신고가 조건을 넣을게요. 신고가 조건은 이런 DBI텍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DBI텍 같은 종목들 보시면 어때요?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거죠. 앞에 매물대가 없어야 종목이 제대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G2파워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앞에 어때요? 매물대가 없습니다. 신도기현, 네, 앞에 매물대가 없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네, 이런 종목들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매물대가 없어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네, 10봉중 신고가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고가로 해도 되고 종가로 하시는 게 좋은데 뭐 고가로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종가로 하겠습니다. 10봉중 신고가 이렇게 하고 다시 종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130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급이 붙어야겠죠? 네. 거래대금 순위 102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목을 검색해 볼게요. 네, 12개 종목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회전율 순위 102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5개 종목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만 더 넣을게요. 거래대금 순위를 조금 세게 32 정도로 잡아서 추가를 한 다음에 네, 이 H 조건, 그러니까 거래량 회전율 조건이죠. 이 조건하고 묶어서 end를 5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래대금 순위도 100위 안에 들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도 100위 안에 드는 종목을 잡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 거래량 회전율 순위가 100위 안에 못 들어도 거래대금 순위가 30위 안에 들면 포착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다시 종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오늘 6개 종목으로 종목 수가 줄어들죠.
등락률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G2파워, 그리고 신도기현, DBI텍, 일진파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ICT. 이 종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5,773억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분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돼요. 그러고서 바로 올라가는데 이런 자리에서 포착된다고 여기서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잡아서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포착이 되더라도 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눌리면 어떻게 되냐? 안 눌리고 그냥 올라가면 기다리세요. 눌립니다. 안 눌리고 그냥 상한가에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보내줘야죠. 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60 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릴 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등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G2파워 여기에서 포착이 돼요. G2파워는 조금 일찍 포착됩니다. 여기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릴 때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볼 수는 없나요? 그거는 조금 욕심이죠. 물론 여기까지 보면 좋은데 단타잖아요. 당일 단타, 데이 트레이딩. 이 당일 단타는 한 3에서 5% 정도 수익 내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신도기현, 이런 종목들도 눌릴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눌림 자리,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우리가 성공할 확률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손절금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진파워 보면 여기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눌림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주가 등락률을 인위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이제 주중에 올려드린 영상,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죠. 이런 저항선을 뚫거나 아니면은 고점이 아닌 그런 조건을 넣어서 거래대금 여기다 이제 수급만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주도주들을 모두 포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 검색식이 100% 완벽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니까 잘 보시고 매매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